윤 대표님, 예.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가 성남 중원 아닙니까? 네. 거기에 이제 현근태 예. 변호사죠.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네. 이재명의 아주 측근이죠. 그 쌍방울 재판의 변호사 아닙니까? 그렇죠. 거기 변호인을 맡고 있고. 그런데 이 성희롱 사건으로 떨려 나갔나 네. 했는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현근택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. 그 네. 배후에는 결국 이재명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렇죠. 지금 나오는 모습이 그렇죠. 그러니까 현근택은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법정에서 변호해주면서 오나마나 뭐 돈 받았겠어요? 예. 안 받았죠. 예. 그러니까 돈을 갖다 이재명으로 봐서는 바쳤겠죠. 이재명으로 봐서는 제일 예민한 게 돈이잖아요. 네. 대통령 떨어지고도 집에 집 가면서 주식 투자한 사람이잖아요. 예. 예, 그럴 정도로 돈 문제가 또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, 근데 지금 현근택 구하기가 그 너무 물에 빠진 현근택 구하기가 너무 어쩌면 엉터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지금 2차 가해 의혹이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, 예. 예? 현근택하고 거기에 그 지역 정치 예비 후보, 민주당 예비 후보 성남 중원 그 이석주라는 사람이 네. 있어요. 둘이 사인한 거를 이석주라는 사람이 SNS에 올려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현근택이가 성희롱한 네. 사람이 이석주의 여자 비서 아닙니까? 그렇죠. 수행원. 이 이석주도 지금 네. 예비 후보로 등록을 그렇죠. 해놓은 상태예요. 그렇죠. 예. 그런데 세 사람이 만나기는 만났는데 네. 이 여비서는 사과도 못 받았고 그렇죠. 그 합의문에 사인도 안 했는데 마치 그 합의문에 다 된 것처럼 해갖고 지금 올려버린 거 아닙니까? 네. SNS 합의가 다 된 예. 것처럼. 그러니까 웃기는 거고 2차 가해죠. 또 더 웃기는 게 뭐냐면은 현근택 불출마, 징계, 출마 자격 문제를 원치 않는다. 그게 문제가 생기는 네. 것을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석주 성남 중원 예비 후보가 현근택한테 어떻게 보면은 을이 된 거예요. 을. 현근택이가 갑이 됐어요. 예? 오히려 보도 나게 해가지고 못하게 했다는 식으로 그거 아니라라고 해명하기가 바쁜 거예요. 예? 예. 그쪽에 줄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? 어차피 그렇죠. 현근택이나 이 윤영찬하고 붙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현근택 손잡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? 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. 그래서 지금 또 피해자에 대해서 현근택 그 합의문은 그거였어요.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공격을 삼가해달라. 그러니까 현근택이가 사과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좀 보호해달라고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. 자기가 갑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합의고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는 전혀 없이. 네. 예. 그러니까 피해자가 네.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도 네. 없었고 뭐 그러니까 15일이죠. 네. 오늘까지 뭐 자기가 확답을 주겠다고 했다. 네. 변호사의 네. 상의를 거쳐서 네. 법률적인 검토를 한 뒤에 네. 그 문제에 대한 가부를 주겠다고 했는데 다 페이스북에 올려버린 것 아닙니까? 네.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현근택 쪽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네. A씨가 그러니까 이석주 씨죠. 자신한테 예. 불출마를 요구했다. 예. 이런 말을 쓱 퍼뜨린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자신을 출마를 못하기 위해서 여비서와 그런 네. 그 별것도 아닌 일을 부풀렸다는 네.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.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자기가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식의 그런 뉘앙스를 보인 거죠. 그렇죠. 이게 뭔가 잘 짜여진 시나리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현근택을 구하기 지금 위해서. 뭐 이 징계 감찰하고 있잖아요. 네. 감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 보도나 모든 거를 유리하게 어떻게 보면 국면을 바꾸려고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. 거기에다가 또 현근택은 한 수 더 떠가지고 그 피해자와 이석주 예비 후보에 대한 비난을 중재해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갑의 위치에 오른 거죠. 징계 감찰을 받는데. 그러니까 교묘한 어떻게 보면은 유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마 피해자한테 어떤 식으로든 또 합의를 끌어내겠죠. 네. 합의를 끌어내겠지만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. 그러니까 예. 이석주 씨는 또 네.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 예. 이번 사안은 성희롱으로 기억될 게 아니고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로 기록될 것이다. 이게 뭐 오히려 지금 네. 현근택이를 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현근택이가 네. 깔끔하게 네. 이 사과를 했다. 네.
그리고 걔딸들은 성희롱까지 감싸더라고요. 네. 아니 그 농담도 못 하느냐. 아니 농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.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과거의 잣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. 과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지금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여야 그렇습니다. 되잖아요. 피해자 입장에서. 그러니까 가해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농담이고 술 먹었다고 한 실언이라고 하지만은 당사자가 그걸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받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고 또 진상을 밝혀야죠. 근데 오히려 더 가해자가 돼서 피해자 합의도 없는데 정치인 둘이서 합의한 거를 SNS에 올렸다.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. 네. 이런 그 작업의 배후에는 이재명 측이라든가 당 측의 개입이 있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 있을 때 정성호 의원하고 그 문자를 주고받은 게 이제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?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은요 하니까 저쪽에서 정성호는 당원권 정지를 해야 합니다. 그건 이제 공천 못하게 하는 공천에서도 컷오프 대상입니다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.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재명은 현근택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. 그렇죠.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동안 들리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현근택이는 공천을 줘가지고 이 22대 국회에서는 금배지를 달아줘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다는 그렇죠. 거예요. 앞으로도 재판 계속 할 거니까 또 공짜 변호 받으려면 또 해줘야죠. 그러니까 당무를 못 본다고 하는 서울대 병원에서 겨우 그거 텔레그램에서 그짓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것도 안 밝혀질 거를 이데일리 사진 기자 갖고 정성호 의원 뒤에서 찍었잖아요. 딱 걸린 거예요. 딱 걸린 거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재명은 또 단호한 척 감찰하라 뭐 했지만은 그 뭐 시간이 지나면 게 뭐 시간이 지나면 우야무야 돼서 잊어먹을 때쯤에 합의도 다 받고 피해자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도 했으니 이제 공천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.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겠죠.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러니까 꼼수 정당, 방탕 정당 소리를 듣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게 정과 사범 기준입니다. 이재명보다는 그 현근택이가 훨씬 깨끗하죠. 뭐 돈 먹은 것도 없고. 아니 이재명의 뜻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? 그 문자에서 보면은 현근택을 살리고 싶다는데 그 이재명이가 윤리감찰을 하라고 했으면 윤리감찰단이 알아서 길 것 아니겠습니까? 그건 뻔한 거고 문제는 만약에 이재명이 현근택이를 그걸 공천을 주겠다고 하면 윤영찬이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이제 가장 친문과 친명이 대립을 극단화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윤영찬이는 뭐냐 이거예요. 그렇죠. 윤영찬은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죠. 윤영찬은 사람 마주게 정말 바보 정도가 윤영찬 아니죠. 조상이 윤휴라고 조선 저 숙종 뒤에 그때 북벌 그 했던 사람이에요. 북벌 효종 뭐 이때 북벌. 아니, 자기 형도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아닙니까? 노무현 정권 때 그 뼈대 있는 집안인데 지금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윤영찬이가 완전히 우스운 사람으로 지금 추락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? 거기다 공천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? 완전 바보 되는 거죠. 그러면 그걸 주저앉힌 문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붙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싸움이 윤영찬이가 되는데 그게 도화선이 되는 거죠. 성남 주흥원이라는 데도 또 좀 지역구가 독특합니다. 여기가 성남이라도 좀 판교 분당 이런 데도 있고 성남 중원은 원래 오리지널 성남 좀 서울에서 가신 분들이 많은 좀 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또 지역이고 몰표가 나오는 데거든요. 아무튼 저는 현근택한테 공천을 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제 친문과 친명이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울 테니까. 윤영찬이 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친문 전체에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. 그렇죠. 윤영찬이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문재인도 체면이 안 서는 거죠. 체면 정도가 아니라 친문은 그날로 이제 끝나는 거죠. 그렇죠. 완전히 이재명 당이 진짜 이재명 당이 돼버리는 거죠. 예전에 원내대표 민주당 그 양산에 오니까 그랬잖아요. 통합이 소중하다고. 그거 뻔하잖아요. 통합이 뭐겠어요. 친문하고 친명하고의 통합이고
친문 좀 살려줘라. 공천 이거 나눠 먹자, 아니겠어? 이 얘기 나눠 먹자 이 아닙니까? 얘기죠. 그리고 더 이상 물 먹이면은 나도 양산 책방 때려치우고 무슨 짓 할지 몰라. 뭐 예. 이런 협박이라고 봐야죠. 그렇습니다. 좀 진짜 여기는 지켜볼 예. 곳입니다. 이재명이가 현근택 살리기에 나섰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올 것이다.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.